그럴 때 라디오 반민특위 들어봐요. 조조조조조조 빵야 개념찬 그녀들 진선분과 함께 우울한 기분을 날려버려. 슈 족같은 세상 바꾸는 그날 진일파지 새끼들 꽈배기 만들어 라디오 반민특위 진선분과 함께 소맥 한잔해요. 라디오 반민특위 진선분과 함께 소맥 한잔해요. 네, 안녕하세요. 막을 수 없는 국민의 수다 막국수 19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증 환자들. 비도 오고 뭐 오늘 저는 좋은데요. 네네. 아니, 안녕하세요. 네, 민주주의자분입니다. 네, 저는 반전이 있는 맑은 영입니다. 예, 리뷰 소개를 보다가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제 오후 라반특 18회 듣다. 인천공항으로 길을 잘못 들어 10여 분 만에 통행료만 12,000원? 아직도 분하고 아깝다. 하필이면 인천공항 교통행렬 있었는데. 미팅도 늦어 눈치 보고 유유 이렇게 왔어요. 아, 그러니까 그 돈으로 우리 후원했으면 우리가 진짜 더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그래도 저희가 위로 드릴게요. 어떻게 예전에 막 라디오나 이런 데 보면 막 위로로 뭐 쏴주고 이러잖아요. 우리는 에이. 그런 거 없으니까. 핸드폰 번호 저한테 보내주시면 기프티콘 싸드릴게요, 제가. 네, 부탁드립니다. 트위터에서 봤는데요, 이분, 예. 분님한테 쏘시면은, 예, 기프티콘 갑니다. 네, 아는 사람 부탁드리고요. 아니야? 근데 진짜 쓰는 거 아니야? 모르겠어. 모르시는 분 같아요. 네, 오늘 또 뭐 내가 있죠? 팔로워로 오늘 했거든. 그 다음에, 영님 목소리 너무 좋아요. 네, 다음은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넘어갈게요. 이번 회를 들으니 죽기 전에 그 세상이 올 것 같아 가슴이 설레이네요. 이렇게 왔어요. 아니 근데 지난번에 우리 네. 역사학자분이랑 이제 방송을 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역사의 주기가 있는데 200년 이제 끝날 주기로. 때가 됐다. 근데 이렇게 줄이려고 굉장히 노력하시더라고요. 학술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걸 듣고 좀 희망이 생기셨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네, 희망이 생겼는데, 네. 그러니까 분님이 너무 막 이렇게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너무 보여서. 네, 참 진짜 진심이죠 그거. 안타까웠어요.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서명운동이 온라인상에서 진행 중인데요. 첫 번째는 지난번에 광고 드린 내용처럼 국정원 정치공작 사건 특별검사 수사 촉구 www.antiba.nis.net이에요. 제가 외국어에 강해가지고 www. 예.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뜻이죠. 발음도 네, 좋네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굉장히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박한용 선생님께서 1인 시위까지 하셨더라고요. 이 관련해서. 교과서. 예, 뉴라이트 교과서 무효화. 예, 네. 개정 따윈 필요 없다, 이 새끼들아. 무효화. 맞습니다. 예, 다음 아고라에서 진행 중이고요. 민족문제연구소 치시면, 예, 뉴라이트 교과서 무효화. 이제 서명을 하실 수가 많이 있는데요. 하죠. 이 두 가지는 꼭 해주세요. 아, 진짜 유관순 진짜 그 열사분이 감옥에서 일어날 얘기예요, 진짜. 네. 무덤에서 일어나시겠죠. 네, 감옥 무덤입니다. 무덤. 아, 저 구멍이야 구멍 내가 볼 때. 그러니까.
네, 오늘 라디오 반민특위 막국수에 여러분이 되게 궁금해하셨던 분이 나오셨어요. 그죠? 그렇죠. 네. 우리 라디오에 드라마 또 인기 있는 드라마들이 많잖아요. 그 드라마를 직접 창작도 하시고 연출도 하시고 뭐 가끔은 목소리 출연도 하시는 류성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이거 진짜 적응 안 된다. 네, 원래 이분이 이렇게 언론 노출 자주 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어렵게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어렵게 모셨죠. 어렵게 모신 게 아니라 그저께 펑크 났다고 갑자기 나를 불렀어. 미안해, 펑크가 2개나 났어. 아니, 원래 저희가 모시려고 했었는데 그저께 이제 어떤 이유로 못 나오시게 돼가지고 갑자기 어떤 출연하시기로 하셨던 분이 그래서 스페어로 나오시게 되셨는데요. 스페어예요, 스페어. 스페어입니다, 네. 스페어. 네, 근데 사실 라디오 반민특위 드라마가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요. 누가 그래, 누가. 네. 아이, 그런 얘기를 아니, 진짜 나는 듣지를 많아요, 못해요. 네, 실제로 뭐 후기라든가 이런 거 보면 네. 거의 라디오 반민특위 본방, 막국수 이런 거는 별로 이렇게 많지 않은데 드라마에 대한 후기가 진짜 많잖아요. 그리고 나올 뭐 때마다. 화순탄광 이런 거 보면서 네. 막 운전하다가 갑자기 눈물 흘려가지고 그것뿐만인 줄 사고 날 아세요? 뭐가 네. 있나요? 심지어는 우리 라디오 드라마를 이제 각색하거나 이제 차용해서 작품 만들고 싶다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요? 나도 심지어는 아는데 쇄도까지는 아니잖아, 우리가. 쇄도 그 정도면 쇄도 아닌가요? 그럼요. 네. 만화 만드시고 싶은 분도 해외에서 있고. 만화로 제작하고 싶다. 국내에서 웹툰으로 제작하고 싶다. 음. 영화로 제작하고 싶다. 독립 영화 하고 싶다. 벌써 이제 4건이나 쇄도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거짓말은 아닌 것 같고. 네. 4건이나 쇄도를 했고 연극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그리고 하신 분도 그 실제로 있으시고. 그 트위터나 이런데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은 되게 많으시죠. 네, 캐리커처 같은 것도 해서 뭐 보내주시기도 맞아, 하시고, 맞아. 예, 그래서 거의 라디오 반민특위에서 분 다음으로 인기 많은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띄운다. 네, 네, 어쨌든 이번에 드라마가 안 네. 나오나 보지? 제가 류성 작가님 부를 때 언제나 좀 아쉬운 게 있을 때 부르는 이 닉네임이 있고 아쉬운 거 없을 때는 그냥 형, 뭐 그치 이렇게 뭐. 부르고 이제 아쉬운 게 있을 때는 천재 작가님. 뭐 천재 연출님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어요. 아, 네. 네. 네, 우리 천재 작가 류성님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그 라반트 드라마 쓰고 있는 류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부끄럽다 이거. 얼굴 카메라가 안 나오지 찍는데 않아요. 이래. 아, 미치겠다 진짜. 어떻게 하다가 작가나 연출을 하게 되셨는지 그게 궁금해요. 분님이 오빠 이러길래 거기 넘어갔어요. 미인계? 미인계는 아니고 모르겠어. 미익이 아니면 협박. 미인계는 아니고. 아니 여러분들 하실지 모르겠는데 류성님만 라디오 드라마를 쓰신 게 아니에요. 원래 제가 썼었지. 제가 썼을 때는 별로 호응이 없었어요. B급이었어, B급. 네, 약간 좀 뭐라 그러죠? B급도 아니고 거의 뭐 컬트였지, 컬트. 펄프 픽션급이지. 막장. 쿠엔틴 타란티노, 쌈마이죠, 쌈마이. 한국어로. 막 귀신 나오고. 쿠엔틴 현분티노. 네. 뭐 그랬어가지고 아, 사람들이 나름대로 맛이 있어요, 그것도. 네, 좋아하는 사람 네, 많았어요. 좀 저랑 맞아요. 코드가 비슷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먹히는. 제가 원래 그래요. 남자들도 제가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스타일은 아닌데 몇몇의 사이코가 저를 목을 다시 목을 매지, 사랑해주는 목을 매. 변희재한테 연락 안 와? 마니아층이 제 많은 스타일은 거죠. 아닌 것 같아요. 네. 일단 좀 약간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를 좋아하는 스타일들은 아주 강한 보헤미안 필을 가지고 있고 변희재 씨는 그런 과는 아니잖아요. 아니 아까 우리 류성 작가님 잘생겼어요 이렇게 누가 얘기하니까 이거 편집 이러더니 한참 동안 자기 자랑만 해. 그게 아니라 저는 거짓 방송은 하지 않아요. 넘어가자. 네, 진실만 편집해 얘기해요. 주세요. 네. 그러면 그 라마특 드라마 여러 가지 드라마를 쓰셨는데 탄생 비하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창작 과정은 어땠나 이런 얘기 궁금한데요. 그 얘기 전에 뭐 라디오 드라마를 아까 이제 뭐 우리 분님이 오빠 이라는 바람에 했다고는 했는데 그게 맞아요. 그게 맞는데
작년에 이제 라디오 반민특위 막 그 방송을 이렇게 하는 거를 보고 또 듣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너무 열심히 하니까 왠지 이걸 뭐 같이 오빠 같이 뭐 해요 이러는데 안 하면 왠지 매국노가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왠지 그런 부담이 있어. 그래서 이제 알겠어 하고 이제 시작을 했죠. 작년에 이제 몇 차례 드라마를 쓰고 그때는 한 15분, 20분짜리에서 지금 나가는 것처럼 장편으로 나가진 않았고 근데 이제 올해 장편으로 몇 편이 지금 이렇게 계속 나가는데 하면서 저한테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특 드라마에 나오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라반특 드라마 나오는 내용 이런 것들은 사실상 우리나라 현실상 공연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예. 만들어봐야 돈이 안 되거든. 받아주는 곳이 없어요. 어디서 돈이 나올 것도 아니고. 이거 웬만한 데 만들 수가 없죠. 압력 받을까봐. 그렇죠. 그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사실 필요하기도 하고 또 내 안에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걸 사실상 할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라반특 드라마에서 이제 풀어지는 게 있는 거지. 힐링이 되나 이런 걸로. 우리 드라마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은 뭐 현실 정치에서 잘 부각되진 않았지만 굉장히 개막장적인 그런 사건들. 예를 들면 철학과에서 이제 과거의 학생들이 그 뉴라이트 교수 네.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학생에게 잘못된 교육을 실행해서 막 투쟁하는 그런 내용을 드라마로 만들어서 그분들이 엄청 용기를 받으시고 그 파일을 이렇게 편집을 하셔서 자기네들끼리 막 돌려서 막 들으시고 아유. 이렇게 용기를 많이 얻으신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류성 작가님은 항상 이런 꼭 이슈화되는 그런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시사나 이런 세상 돌아가는 게 날카로우셔서 그런 이야기를 잘 찾아주셔서 그분들한테 굉장히 용기가 됐던 그런 경우가 많고 사실 뭐 양민학살이라든가 안기부가 조작한 간첩단 사건 이런 거 사실 제작하기 좀 힘들죠. 네, 나중에 좋은 세상 오면 다 영화로 만들어질 작품들이 아닐까. 좋은 세상에 오면 꼭 그런 얘기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좋은 세상 왔는데 왜 자꾸 그런 얘기를 네. 뭐 물론 아니, 역사를 잊으면 안 되죠. 그렇죠. 잊으면 안 되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네. 참 이게 모순인 것 같아. 그런 거에서는. 정말 힘든 일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힘들긴 힘들어요. 제작하시면서. 이 라디오 드라마가 이게 아마 이렇게 잘 모르실 텐데 굉장히 빨리 써야 돼요. 빨리 쓰고 그 많이 분량도 많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지금 이제 올해 장편이 4편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네. 장편이 4편이 나왔죠. 4편이 나왔으면 이게 어떻게 되면 2달에 한 편씩 지금 드라마가 나가는 거거든요. 예. 2달에 한 편씩 나가니까 2달에 한 편을 써내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다 그렇게 정말 좋은 작품을 좋은 거는 모르겠고 천재 작가 이번 주에 아직 드라마 대본이 나오지 않는 관계로 천재 작가로 이번 주는 천재 작가. 다음 주에 주에는 다시 오빠. 형. 나중에 이제 화가 나면 오빠 이러는 거지. 이제 네. 그런 게 힘들긴 하죠.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실화를 바탕으로 쓰는 거니까 조사를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픽션을 넣긴 하지만 너무 벗어나도 안 되고 또 나름 이렇게 막 자료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자료들이 많은데 이거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상반된 자료들이 너무 많아요. 아빠! 친구들이랑 견학가게 10,000원만 주세요. 어디로 가는데요, 우리 공주님? 경제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이랑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갈 거예요. 나 이런 미친 학교. 화내지 마세요. 아이들에게 라디오 반민특위를 들려주세요. 개념 있는 여자들의 쓴 수다. 라디오 반민특위. 근데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창작의 영감은 어디서 받으세요? 하느님? 아니. 아니, 농담이고.
창작의 영감은 잘 모르겠는데 내 생각에는 분노 이런 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보면 아니 뭔가 새로운 사실은 뭐가 어떤 폭로가 됐다든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거. 화가 나는 그런 데가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죠. 그래서 보면은 작품을 보면은 사실 예를 들면은 이런 좀 정치색이 있거나 실제로 일어났던 이런 사건을 구성하는 작품을 보면 약간 좀 인간미가 떨어져야 진다 그럴까? 그런 작품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근데 이 류성 작가님이 쓰신 거 보면 항상 좀 이게 약간 좀 밀접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사건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드라마나 작품이나 이런 걸 보면 좀 진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얘기처럼 이렇게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해준다. 그러니까 사실 뭐 진수가 사랑한다 뭐 이런 연극이라든가 우리 라디오 드라마 이런 걸 봐도 이제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뭐 유신이라든가 부마 항쟁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수지킴 사건이라든가 화순탄강이라든가 진짜 역사책에서도 되게 빡센 사건. 아니 역사적으로 또 빡센 사건인데 보통 이런 거를 연출하다 보면은 그렇게 빠질 수도 있는데 굉장히 그런 부분은 아, 이 사람이 정말 사람을 굉장히 많이 관찰하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해봤어요. 읽으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네. 고맙습니다. 내가 좀 잘한 보게. 아, 그러면은, 원래부터 이런 연출이나 뭐 연극 이런 걸 하신 건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법학도로 알고 있는데. 아, 예, 법학도. 예, 맞아요. 법학과 나오셨죠? 법학도고, 뭐, 법대 들어갔다고 다 법 공부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내가 1학년 때, 선배한테 들은 얘기인데, 선배가 아니구나.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구나. 교수님이 그런 얘기하는 법이 제일 뒤에 바뀐다는 거예요. 법이 제일 나중에 바뀌어. 사람들 인식도 바뀌고 나야 법이 그 다음에 바뀐다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바뀌는 법이다. 그렇지.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뭔가 광명이 비치더라고.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저렇게 국가보안법을 어기고 다니는구나.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을 없애고 나야 뭐가 바뀌는 게 아니고 세상이 먼저 바뀌어야 법이 바뀌네. 제일 마지막에 바뀌는 게 법이라는 그러네. 거예요. 그래, 맞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는 세상을 먼저 바꾸고 싶다. 그래서 예술적으로 오신 건가요? 그렇다기보다는 법이 안 맞더라고. 아니 점쟁이가 내가 사람을 죽이거나 살리거나 하는 일을 하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경찰, 뭐 법, 뭐 변호사, 의사, 군인 이런 게 다 사람을 죽이거나 살리거나 이런 일이잖아. 왜 갑자기 또 점쟁이야? 다음은 심령 뭐 이런 얘기요. 그래가지고 법학도이셨다. 그래서 서울로 상경을 하셔가지고 이제 연극을 네. 배워야겠다. 연극영화과를 가신 건가요? 네. 대학원은 가셨죠? 아니요. 영화과로 들어갔죠. 대학을 가셨죠? 갔다가 금방 또 근데 이게 나왔어요. 되게 편입이 되게 힘들다면서요. 편입이 힘든데 제가 알기로는 진짜 서울에 내노라 하는 있잖아요. 5 안에 드는 탑5. 다 붙었어요. 다. 네, 저도 그 얘기 들었거든요. 천재 작가님. 그만합시다. 그러니까 편입이 보통 막 수십 대 1, 뭐 유명한 학교는 막 거의 100대 1 가깝게 되는데 그런 학교만 골라서 봤는데도 다 붙었다고. 근데 내가 면접 보러 가는 날이 다 다른 날이잖아요. 네. 그러면 똑같은 사람들이 다 와 있어. 진짜? 다들 같은 데 넣으니까. 그런데 거기 다 재밌더라고. 붙으시면 어떡해요. 양심도 없게. 다른 사람들 기다렸는데. 아니 문제는 한 곳에 갔잖아요. 네. 그리고 중퇴하셨어. 뭐 중퇴를 했고요. 뭐 그렇습니다. 뭐 법대 다닌 거는 뭐 별로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 갑자기 법대 얘기가 나와가지고 점쟁이가 중요한 어떻게 거죠? 될지 모르겠어. 근데 왜 또 학교 또 왜 또 때려치신 거예요? 연극도 안 맞으셨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시간이 아깝다 이런 게 아니라 빨리 공연을 하고 싶었어요. 빨리 더 이런 욕심쟁이. 공연을 하고 연극을 천재, 하고 천재. 싶었던 거지. 그래서 지금은 많이 후회를 하지. 좀 다닐 걸. 더
더 다닐 걸. 더 다닐 걸 그러게. 그렇게 구애를. 인맥이지 인맥. 그런가 인맥이라고 해도 되나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도움이 지나고 나면 도움이 되니까요. 네, 맞아요. 네, 학교라는 건 다닐 땐 족 같아도 지나고 나면 다 뭔가 나한테 남는 게 있는. 저도 학교 다닐 때 제가 4학년 2학기 때 학교 2번 갔어요. 그래서 근데 학점이 뭐 한 2.17 이 정도 되는데 사실 막 이런 학교 얘기, 그러니까 뭐 대학 얘기라든지 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좀 뭐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다른 것보다는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막 그 대본을 막 많이 써요. 그러니까 네. 연극 대본이나 이런 거 많이 쓰는데 예를 들어서 글 쓰는 사람들은 신춘문예가 다 목표란 말이에요. 대부분이.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냈다가 떨어질까 봐 그러기도 하지. 근데 그런 것보다는 꼭 그래야 할 수 있는 거냐. 반골이야, 반골. 반골이야, 반골. 완벽한 반골. 연극영화과를 나와야 저도 연극을 그렇게 할 수 있냐? 생각해요. 네, 저도요. 네. 맞아요. 뭐 그래서 저도 신춘문예, 연극했잖아요. 공모, 이런 저도 게 미대 돼야 나왔어요. 되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지. 네. 그런 이제 뭐 나름 고집 이런 걸 수도 있어요. 반골. 반골.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신춘문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사실 진짜 신춘문예는 신인이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치. 저는 그냥 요즘 같은 시기의 정서상 19살, 20살 애들이 쓰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보면은 이제 한 10년, 15년 이제 거의 제야 이 마이너판에서 굴러먹던 사람들이 신춘문예 하겠다며 막 목을 매다는 거는 전 좀 비양심적이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반골이기 때문에 반골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신춘문예 안 나는 거잖아요. 우리는 신춘이 아니니까. 그럼 나도 그런데 유명한데 출연 안 한 거야. 그래서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그런 걸로 그게 신춘문예가 웃긴 거는 그게 있어야 사실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지금은 거기에서 등단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을 매는 거예요. 왜냐면 안 그러면 맞아. 기회가 없으니 기회 자체가 없으니까. 지원도 없고. 그냥 이제 웃긴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맞아요. 러시아나 이런 데서는 워낙에 지원이 많이 되니까 예술적으로 많이 지원이 되고 그래서 사회적 지위도 내가 배우다 이렇게 하면은 대단히 높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되게 이제 뭐라고 하지? 날라리라고 하나? 무다호진국. 이런 취급받으면서 이제 하는 데가 없다라는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외국이라고 연극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막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나 이러진 않아요. 뭐 이게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있는데 전 세계에서 연극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과 못 가지고 있는 게 있대요. 가난 아닌가요? 가난. 전 세계가 가지고 못 있는 가지고 가난? 있는 거 공통점 못 가지고 있는 거는 돈이라는 거야. 가지고 있는 거는 추리닝이라는 거야. 다 어떻게든 추리닝이 있다는 거야. 내가 뭐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대신에 그건 있는 거예요. 자존심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맞아요, 볼 때도 맞아요. 배우다 예술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높이 떠받들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배우를 한다, 연극을 한다, 이건 돈을 못 번다야. 돈을 못 벌면은 이건 사람이 학급이야. 오, 맞아. 개차반. 그래서 제가 잘 알아요. 맞아요. 느낌 알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예술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자존심을 탁 이렇게 높이 하는 건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말고는 그런 사람들 말고는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또 어쩌면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연극하는 사람들끼리만 몰려다닌다는 얘기가 있어요. 음악하는 사람들은 음악하는 사람들끼리만 다닌다는 얘기도 있죠. 왜냐면 어디 섞여 있으면 그런 얘기 하거든. 남자들은 뭐 이번에 차를 바꿨는데 뭐 몇 cc니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다 그런 얘기 하고 있으니까 그래. 거기 끼어 있어 봐야 불편한 거야. 맞아. 그리고 막 무슨 사람을 연극을 하면요. 나이가 들잖아요. 이제 한 20대 연극하면 이제 좀 보헤미안처럼 보고 한 30, 40대가 연극하면 무슨 폐류나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 처먹고 책임감이 없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너 어떡하려 그러냐. 애 새끼 나면 달라질 거다. 근데 벌써 애도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그 유럽에는 극장 있잖아요. 극장. 그리고 극장, 연극 이걸 시민의 학교다라고 했어요. 시민의 학교다. 시민의 학교다. 시민의 학교다라고 했지. 멋있다. 그렇게 보면은 연극을 만드는 사람들은 사실상 교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도 있고 뭔가 그 철학을 풀어낼 수 있는 재주도 있고 그래서 이제 존중이라는 게 있는 거지. 무슨 돈을 많이 벌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연극하는 사람들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요. 아니 이제 우리나라에도 연극이 예전엔 그랬어요. 근데 신자유주의라고 해야 되나? 사실 이런 게 들어오면서 모든 게 연극계 신자유주의. 돈으로 처리되는 게 사회 풍토가 다 되면서 이제 막 그렇게 되는 거지. 그쵸. 대학로도 예전에는 이제 막 다양한 작품들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흥행작 위주로. 예. 맞아요. 저희도 얼마 전에 쌍용차 문제로 이걸 했었는데 딱 물어보시는 게 진짜 돈은 될까? 뭐 이런 얘기 하셨을 때 사실 돈은 안 되죠. 그런데 그런 게 참 인식들이 그렇게 박혀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돈 얘기하지 맙시다. 그래요. 그만하자. 답도 안 나오는. 네, 그러면 이후에 뭐 또 작품 활동 계획을 많이 또 하고 계시다 이런 얘기 듣고 있는데 소개 한번 해주시죠. 작품 활동 계획을 이후에 뭐 많이 하고 있다. 누가 그랬지? 왜 이래? 보시면 항상 한 번에 기본 한 3-4가지 일을 늘 하고 계세요. 예. 어떤 뭐 극단에 어떤 디렉터를 봐주신다거나 자기 작품을 쓰고 있으시면서 라디오 반민특위 또 드라마를 쓰시면서 아이의 양육을 맡고 계시면서 네. 그래서 항상 너무 바쁘세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연극이나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지만 행사 연출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많이 가시는 아실 거예요. 뭐 8.15 통일대축전이라든지 네. 전국 노동자 대회라든지 네, 전 국민의 축제죠. 8.15 통일대회 뭐 이런데 네, 수만 명이 결집하는 이런 집회나 행사의 연출을 이제 도맡아서 하시는데 그 중에서 좀 이게 오늘 좀 집회 같지 않고 뭔가 예술성이 있고 좀 스무스하게 넘어간다 하는 집회는 다 이분이 연출하신 거예요. 뭐 시가 들어간다든지 연기가 들어간다든지 음악이 들어간다든지 이런데 네, 그래서 굉장히 바쁘세요. 그러니까 통화하기도 너무 힘들고 그런데 그래도 항상 이렇게 시간 맞추셔서 우리 라디오 드라마를 써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작년에도 진수가 사랑한다를 진짜 많이 공연을 하셨잖아요. 네, 배우로까지 또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진수가 사랑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유신의 부활 이런 조짐이 보이는 이게 그렇지. 뭐 촉이지 촉 증거는 없어. 그러나 그러니까 그럼 내가 뭔가 내 목소리를 내고 할 수 있는 게 뭐지? 이미 이제 연극인 거야. 그러고 올해 초에 반전평화 예술몬빵 뭐 이런 거를 했었죠. 또 했었죠. 이제 뭔가 전쟁 위기는 닥쳐오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럼 뭐 할 수 있는 거 공연. 그러니까 하는 거지. 그러고 이번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공연이 하나가 있어요. 10월 달에 할 텐데 10월 중순에 국회 그리고 성미산 마을극장 그리고 또 공연할 때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공연을 할 거예요. 근데 이 공연은 뭐냐면 지금 마녀 사냥이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마녀 사냥이 사실은 뭐 지금 뭐 통합진보당에 대한 종북몰이 마녀 사냥이 지금 퍼지고 있잖아요. 어제 보니까 정교조도 막 그렇게 됐죠. 그럼 공무원 막 이렇게 계속 퍼지고 공무원도. 있는데 이게 근데 잘 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 또 마녀 사냥의 아이콘들이 있어. 광노영 교육감이라든가 김용민 씨라든가 이게 막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 화가 나는 거지. 아까 얘기했던 분노 이거 이런 뭐라도 해야지 싶어서 지금 또 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크루서블이라는 작품인데 외국 작품이에요. 미국 작가 작품인데 마녀 사냥을 주제로 한 작품이거든요. 그게 그 작가가 메카시 선풍 때 걸려들은 거예요. 메카시 선풍 때 걸려들었지. 그러니까 그때 심지어 동료 영화 감독이 고발을 한 거야, 이 사람을. 왜냐하면은 상호 고발이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고발을 해야 내가 혐의를 벗는 구조인 거예요. 메카시선 풍이. 지금 우리나라하고도 사실 비슷하죠. 나는 뭐 종북은 아니지만 뭐 이러면서 항상 얘기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자꾸 몰고 가잖아요. 그렇죠. 거기 걸려들었다가 이 사람이 이 작품을 쓴 거예요. 크루서블이라는 작품을. 아서릴러. 중세시대 마녀 사냥을 배경으로 한 작품을 통해 가지고 메카시 선풍을 풍자를 한 거죠. 웃긴 작품은 아니고 비극이에요. 근데 엄청 감동적이야. 재밌겠네요. 얘기만 들어도. 이건 언제 공연하세요? 10월 중순에 국회의사당에서 할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뭐 그냥 밀고 들어가가지고 국회에서 공연하면 국회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제 뜻있는 분들하고 마음을 모아가지고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날짜는 정확하지는 않아요. 좀 국회가 다 와서 보셔야 돼. 국회의원 분들이. 이거 다 사실 보셔야 국회의원들이 가장 이걸 당하기 마녀 사냥을 당하기가 쉬워요. 좋죠. 근데 꼭 해서 야당 의원들만 당했던 건 아니에요, 사실. 맞아요. 예, 꼭 힘이 없는 사람만 당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어떤 이득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 의해서도 모략과 당할 이런 수도 걸 있고, 통해서. 그래서 꼭 국회의원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네요. 이건 라디오 반민특위 팬분들뿐만 아니라. 네. 필요하면 덮어 씌우는 게 지금 형국이니까 필요하면 덮어씌운다. 진짜 요즘에는 그렇죠. 작품 안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작품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남 땅을 뺏으려고 그 사람을 마녀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나오고 자기의 뭔가 위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목사다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위치를 지키려고 그 마녀 사냥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자기가 내린 판결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가는 판사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온갖 사람들의 인물 유형들이 막 나와요. 요즘 현실이 많이 생각나겠죠. 그리고 힘도 많이 받을 거예요. 거기 주인공이 약점이 없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약점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자기가 싸우지를 않으려고 해요. 말하자면 뭐 싸우지 않으려고. 그래, 나는 어차피 뭐 나쁜 놈이고 내가 뭔가 훌륭한 일을 하는 건 위선이고 막 이런 식이야. 그러다 이 사람이 마지막에 그런 대사를 딱 내뱉어요. 나한테도 고결함이 있다. 그건 깃발을 휘날릴 만큼 충분하진 않지만 저런 개자식들한테 짓밟힐 만큼은 아니다. 딱 그러고 자기 스스로 사형대로 딱 걸어 올라간. 멋있는 거야. 갑자기 윤민석 씨의 너흰 아니야 생각이 나요. 자기는 그렇잖아. 김용민 씨, 나 진짜 예전에 가슴 아프더라고. 맞아요. 그럼 방송 때 이렇게 좀 욕한 건 사실이야. 근데 그것 때문에,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그 개자식들한테 짓밟힐 건 아니란 말이지. 근데 저는 그 얘기가 얼마나 무섭냐면 저는 그거를 진짜 이제 제가 친동생이랑 굉장히 친해요. 근데 친동생한테 그게 김용민 씨가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설득하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한 번 때리고 나니까 이게 이렇게 하고 인터넷 방송이었고 언니 같은 방송이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그래도 여성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됐지. 뭐 이런 식의 계속 방송에서 너무 많이 때리고 각종 인터넷 댓글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한 번 진짜 낙인이 찍히면 생각보다 이제 낙인 찍는 건 굉장히 단순한 논리거든요. 맞아요. 얘는 빨갱이야. 얘는 나쁜 애야. 근데 이거를 푸는 거는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풀기가 힘든 거예요. 사실 이석기 씨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단순한 논리잖아요. 조선일보는 빨갱이야. 그렇죠. 빨갱이고 총을 만들라 그랬어. 국가의 통신시설을 파괴하라 그랬어. 근데 사실 이거를 해명하려면 뭐 이런 상황에서 누가 이렇게 말을 해서 뭘 해서 이럴 걸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관심이 없어. 난 이거 꼭 알고 싶어. 와서 물어보고 싶어. 이런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건 벗기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문제는 다 그런 거를 얘기 안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야. 이런 취급을 또 받을까봐. 또 자기도 얘기를 하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나는 아닙니다. 라는 거를 또 다시 얘기를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고립되는 사람은 계속 고립이 되고 이런 형국이 계속 되는 것 같아요. 슬프다. 방송을 다 장악당해서 너무 슬프다. 그러니까 방송을 다 장악당하다 보니까 진짜 용감하게
얘기를 해줄 사람이 없어. 예.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도 추석 때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다. 그리고 심지어 통합진보당 지지율이 2% 올랐어요. 그런 일이? 네. 통합진보당 지지율이 3%인데 5%가 됐어요. 네. 근데 이건 2배가 오르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너무 아니, 추석 때 무슨 일이?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사람들이 조금, 뭔진 모르지만, 이게 잘못됐다는 걸 좀 아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당장 내일이라도 이 사람이 마치 북한에 내려온 무장공비인 것도 밝혀낼 만큼 그렇게 적극적이죠. 우린 자신 있다. 뭐 이렇게 해놓고서. 조준동과 검찰과 막 국정원과 막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 밝혀낸 게 없어. 녹취록 하나밖에. 참. 고객님, 이상가족 상봉 연기돼서 많이 당황하셨어요? 박희내가 개성공단 문 닫는다고 해서 많이 놀라셨죠? 저희도 많이 놀랐습니다. 일단은 통일 경연대회 중 하나인 통일 논문대회부터 참가하시면 되는데요. 많이 당황하셨어요? 당황하지 마시고, 중간에 통일 퀴즈 대회도 있는데요. 고객님? 고객님? 이를 어떻게 하면 좋으니? 인자 사장 오실 텐데 오늘 한 건도 참가 신청 못 시키고. 일 잘하고 있니? 오늘 몇 건이나 했니? 한 건도 뭐 했다고? 니 밥 먹기 싫으니? 상금 50만 원만 말하면 된다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니? 제가 할게요. 느낌 아니까 50만 원 받아서 소맥 퍼마셔도 되죠? 이건 또 뭐야? 평양에 두고 온 수술 가방의 저자 오인동 박사 북콘서트? 이것도 제가 갈게요. 느낌 아니까 맨 앞에서 침 흘리면서 봐도 되죠? 14선언 6주년 기념 통일 경연대회 10월 5일 1시 용산 청소년 수련관으로 오세요. 느낌 아니까.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 블로그 통일 경연대회를 참고하세요. 이거를 이제 성미산에서도 하고 국회의사당에서도 하고 또 이 두 곳에서 하는 건가요? 뭐 더 찾아보고는 있어요. 이게 뭐 말하자면 무슨 예산이 어디서 나오거나 이러지 그렇죠. 않으니까 이게 뭐 말하자면 제작비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극장 구하는 것도 지금 어렵고 뭐 이렇게 해서 뭐 계속 뭐 뚫고는 있는 중이죠. 알아보고 뚫고 알아보고 뚫고 도대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예술인의 지위가 얼마나 낮은지 내가 얘기해 드릴까요? 아니 얼마나 낮으냐면 라디오 반민특위가 이런 공연을 하는데 지원을 할 정도로 우리 미치야. 우리 미치야 우리 미. 뭐 지금 그 크루서블이라는 작품을 이제 준비를 하고는 있긴 한데 네네. 사실은 하고 싶은 작품들은 지금 드라마로 라반특 드라마로 나갔던 작품들을 화성 공연으로 탄광. 만들고 싶은 생각이 사실은 굴뚝 같아요. 수지킹. 합시다. 하고 싶어. 제작비가 너무 많이 들어. 탄광 이런 거는. 폭파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화순탕은 전쟁 영화라 가지고 어렵긴 해요. 사람도 너무 많이 필요하고. 이거 화순탄광 지나가시는 분들마다 뭐 거길 보면서 눈물이 난다. 막 막 가슴이 막 회상이 된다. 가슴 아프죠. 오늘 화순에 갔었는데 그때 기억이 났다. 이건 계속 나오는 얘기인 것 같아요. 화순탄광 얘기는 사실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라서 오히려 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이 은폐를 한 된 거죠. 왜냐하면 8.15 해방절 기념식 가던 광부들을 잡아 죽인 거거든. 학살하고. 해방절 기념 8.15 잠깐만 그러면 미군들이 진짜 해방군이야?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안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라는 거지. 너무 충격적이고 또 너무 상징적인 사건인 거죠. 그만큼 잘 안 알려졌고. 저는 제가 라디오 반민특위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우리 천재 작가 류성님을 만날 때마다 내가 자본가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 내가 해주세요, 돈만 네. 있으면 진짜 오빠랑 뭐 이것저것 많이 해볼 텐데. 부님 좋은 내가 일을. 봤을 때 자질 있으셔. 만화가를 한 돈을 명 잘 모셔와 버실 것 같아. 만화가를. 자격 있으셔. 그렇고 예. 뭐 많이 구하고 있는데 많은 것들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여러모로. 그래서 혹시 뭐 극장 관계자 여러분들이나 그래서 일단 네. 후원 계좌 이런 거. 후원 계좌 있나요? 후원을 뭐 받거나 이러지는 뭐 않을 생각인데. 일단 그러면 광고? 아이 미안해요. 제가 사업 감각은 있다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돈 감각이 없대. 그래서 뭐 그런 게 있으시면 라디오 반민특위로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소셜 펀딩을 시작을 할 거예요. 시작을 할까 하는데. 집에 있는 금부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평화의 땡 같은데 내고 그러시지 마시고 저희한테 갖고 오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 반민특위 드라마 굉장히 많았잖아요. 어떤 작품 제일 좋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여기 있는 분들한테. 부님 저는 다 어떤 작품 좋았어요. 좋으셨어요? 네, 인상 전- 깊게 남는. 전 다 좋았는데 이제 수지킴 사건. 네, 저는 그게 좀 아는 내용인데도 굉장히 뭔가 드라마틱하다고 해야 되나요? 네, 굉장히 나는 저렇게 못 쓸 것 같다. 이런 생각 해봤어요. 또 작가적 입장에서. 같은 이 작가적 입장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럼 배우적 입장에서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저는 I'm Sorry. 아니 소리. I'm Sorry가 아 맞다, 나도 아임소리 할 걸 그랬나? 아임소리도 좋았는데. I'm Sorry의 배우들이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네, 좋았고. 캐릭터가 좀 명했고. 캐릭터가 많이 톡톡 튀고 이런 면이 있어서 좋았고. 그 다음에 저는 어떤 게 느껴졌냐면 실제 그게 그러니까 논픽션이지만 논픽션 맞나? 픽션? 픽션이 거짓말이고, 그쵸. 픽션이 헷갈려. 허구고, 논픽션이 이제 실제고. 픽션이지만, 네. 네, 죄송합니다. 픽션이지만, 제가 여러 가지 사건들을 아니까, 미군에 의해서 살해되거나, 밝혀지지 않았거나, 미궁에 빠졌던 사건들을 여러 가지를 많이 아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그 한에 겨워서 살고 있으실까, 막 이런 것들이 막 다 토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막 복합이 돼서 나중에 되게 많이 슬프더라고요. 둘 다 좋았어요. 저는 어. 둘 다 아임스토리도 좋았고, 다 좋았어요. 화순탕강도 좋았고, 네. 뭐 다 좋았는데, 역시 진짜. 근데 그런 거야. 또 그 드라마처럼 재미있게 풀어냈는데 이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몇 번씩 들으신 분들 많죠, 아임스토리. 그렇죠. 네. 아임 소리는 뭐 좀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듣고 있으면 효수님 미소인 생각도 좀 나고, 그러고 그 조중필 씨 오, 있잖아요. 맞아. 네. 그 결국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 범인을 잡았나? 둘 중에 한 놈이 범인인 건 맞는데 누군지 모르겠다고 그냥 애들을 그냥 보내버린 거 아니야. 네, 저 그치? 이태원 살인 사건이라는 영화로 나왔죠. 뭐. 그 햄버거집 가봤는데 정말 살이 떨리더라고요. 그 외에도 이 미군에 의해서 뭔가 저질러진 것 같은데 밝히지 못한 또는 밝혀도 어떻게 하지 못한 사건들이 너무 많잖아요. 미제 사건들이 너무 많죠. 이제 그런 것도 생각이 나고, 뭐 해결은 안 되고. 그러니까 소파 협정 개정을 진짜 이게 진짜 법이 나중에 나중에 바뀌겠지만 그런 것들이 너무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웃지 못할 일이 있었는데, 저는 정말, 이 류성 작가님이 이걸 쓰시면서 저는 굉장히 서포트를 많이 해드리고 싶거든요. 이제 좋은 배우들도 이제 섭외를 하고 싶고. 배우들 네. 너무 좋아요. 배우들 연기 너무 쩌시죠? 예. 그런데 이제 가끔 영어를 쓰실 때가 있어요. 영어 이렇게 네. 많이 나와. 하수만이겠어요. 더 그다음에 웃긴 거는 I'm 영어를 sorry. 영어라고 해놓고 한글로 써서 주세요. 예, 한글로 다시 예, 재번역을 우리말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내가 그걸 번역을 해서 외국어를 할 줄 아는 친구를 또 구해서 섭외를 이제 해. 녹음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 외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인데 제가 주로 아시아권에 살았기 때문에 미국인이나 뭐 영국인 프렌드들, white people 프렌드들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굉장히 영어를 잘하는 외국계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제 중국 친구 왕이 중국인 친구 왕이 와서 미군 역할 했고, 한 번은
역시 중국 상하이에서 공부했던 제 제자가 중국 상하이에서 공부하고 국제학교를 다녔던 제 제자가 와서 또 미군 역할을 했죠. 근데 저는 그분들 들으니까 기억이 나는데 그분들이 진짜 다 엄치나 어찌 보면 그런 분들이시잖아요. 네. 그런데 연기도 곧잘 하시더라고요. 처음 하시는 걸 텐데. 완전 열정을 다해서. 그러니까 열정을 다해서 와! 막 이러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이게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구나. 이렇게 그래서 알수 있을 거예요. 연기를 진짜 불꽃 연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저희 배우들도 옆에서 진짜 더 막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외국인인 줄 알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한국인이 이제 영어를 어설프게 하면은 어설픈 게 들려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다 비슷비슷하게 하거든. 맞아. 근데 중국 발음으로 영어를 하니까 뭔가 이게 어딘가 사투리 미국 사투리 같고 약간 이런 거지. 그러네요. 얘기 안 했으면 다들 모를 텐데. 그 배우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라반특 드라마를 저도 이제 이렇게 자주 듣는 편인데, 네. 뭐 어쨌든 제가 쓰니까 들어야 되니까 듣는데, 이 배우들이 너무 훌륭해요. 그러니까 아마 청취자분들은 대부분 모르실 건데, 이 드라마를 녹음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맞아. 진짜. 거의 그냥 한 방에. 그냥 쫙 가거든요. 마이크 하나 돌렸어요. 마이크. 열악해요. 여기 창고야 그냥. 나 틀리면 아무것도 어떡하나 없어. 막 쫄면서 막. 그러고 막 무슨 연습을 오래 하거나 이러지 않단 말이에요. 딱. 근데 집에서 열심히 해야 돼. 워낙에 그쵸? 바쁘신 분들이라. 집에서 대부분 다 성실하게 다 해오세요. 그래가지고 녹음 시간을 딱 줄여버리는 거지. 녹음실 와가지고 뭘 실수를 하고 거기서 맞추고 이러지 않고 쫙 가는데 너무 그 정도 하려면 정말 훌륭한 거예요. 진짜. 연기 쩔어요. 진짜 라디오 쩔어요. 배우분들이. 저도 진짜. 근데 실제로도 이제 현장에서도 굉장히 연기를 잘하시는 그런 분들이에요. 뭐 저도 연출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욕심이 나는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데리고 한 열흘만 같이 뭔가 만들면 엄청난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뭔가요? 왜 그렇게 못하는 거죠? 친한데? 이분들이 너무 바빠요. 제가 볼 땐 돈이라고 은근히 생각해요. 러브콜 하시는 건가요? 부끄럽다. 왜 자꾸 일로 가나.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저도 진짜 그 라디오 반민특위 드라마가 굉장히 자부심이에요. 우리 그 성우님들과 배우님들은 정말 감동적이에요. 맞습니다. 네, 밤새도록 연습해오시고 거의 외우다시피 달달달달. 그리고 뭐 어떤 배우?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저희가 이제 돈을 받고 연기를 하시거나 돈을 받고 녹음을 하시는 일보다도 이 라디오 반민특위 드라마를 더 굉장히 중요한 일정으로 생각하세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너무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막국수 또 다른 분이 펑크 나면 그분 중에 한 분을 아니 굉장히 감사드리면서 스페어야. 우리는 패밀리니까요. 패밀리니까요.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이후에 더 많은 분노와 더 많은 순수한 열정을 많이 가지신 것 같아요. 아니 멜로 드라마를 쓰고 싶어요. 좋습니다. 러브 스토리. 유성 작가님이 쓰시는 멜로는 어떨까? 주인공은 좀 저를 토대로 해주시면 안 돼요? 네? 멜로 작품은 주인공 내내. 아니 되게 무뚝뚝한 남자가 나올 것 같아 무조건. 그럼 안 돼. 좀 특이한 남자 나와야 내가 주인공 될 수 있어. 아니 그 멜로 드라마 뭐 이런 것도 진짜 써보고 싶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뚝뚝하면서 왜 있잖아 이렇게 막 이런 게 있는. 그 뭐 사실은 그런 늙어서 그런가 봐. 젊을 때는 20대 때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네. 연애 이야기 한번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들었나 봐요. 제가 아는 그 선생님들도 네. 배우들은 배우 하시는 분들은 연애 얘기 해보고 싶어해. 연애의 주인공 해보고 싶어하고 글 쓰시는 분들도 왜 자꾸 연애 얘기를 쓰시고 싶어 하시더라고. 근데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 예, 뭐 다른 게 아니라 그게 참 이 뜨겁고 또 깨끗하고 또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고 받는 거에서 느끼는 뭔가 그런 것들이 힘이 많이 되는 거지 사람한테. 그러고 이제 그립기도 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젊은 분들 연애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유, 이런. 네. 아니 형님도 좀 하셔 연애를. 그러니까 죽어버려야 돼. 결혼하지 마. 연애 좀 더 하고 결혼해. 저는 주로 연애 계속 많이 했는데요. 그럼요. 저보다 많이 한 사람 있으면 좀 데리고 와보세요. 저 자신 있습니다. 부님은 기억이 안 날 정도야. 이제 결혼해야 되겠어. 이제 그만해도 돼. 예, 순수한 영혼을 가지신 우리 유성 작가님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후에 하는 작품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웃음과 분노를 줘서 일더석에 만드는 그런 훌륭한 작품들 많이 부탁드리고요. 항상 천재 작가로 거듭나시길 바라고요. 오늘 또 끝에 가장 듣고 싶은 노래나 좋아하시는 노래 있으면 한 곡 선곡을 해주시죠. 네. 저 좋아하는 노래는요. 도시의 삐에로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좋다. 괜찮다. 그 노래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도시의 피에로 들으면서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네, 고맙습니다. 안녕. 무엇으로 달래야 하나 비에 젖은 가로등 되어 밤새도록 타오르는 이 마음 늘어지는 음악 소리에 몸을 기대고 어디론가 가는 이만 반짝이던 푸른 꿈들이 날아가 버린 둥지른 삐에로 사랑도 고통 영원 속에 잠자는 가려린 불꽃 언젠간 모두 나를 태워야 하리 춤추던 낭만의 기억 위로 흐르는 노래 연기처럼 사라진 추억 속의 그리움 음악 소리에 몸을 기대고 어디론가 가는 이만 반짝이던 푸른 꿈들이 날아가 버린 둥지른 삐에로 사랑도 고통 영원 속에 잠자는 가려린 불꽃 언젠간 모두 나를 태워야 하리 춤추던 낭만의 기억 위로 흐르는 노래 연기처럼 사라진 추억 속의 그리움 추억 속의 그리움
우리